그럼 두 번째 주제 소개해 주세요. 사면초가 문재인 외교. 태국 간들 뭐하나 왜 태국을 또 갔을까요? 정말 창피해서 죽겠어요. 그쵸? 네. 아휴, 지금부터 아베하고 사초 악수, 4개월 만에 만나서 사초 악수 했는데, 아베는 뭐 택도 없는 거고요. 지금 일본은 너무 강경합니다. 그리고 지소미아를 이렇게 투전판에 내놓은 거 얼마나 국가의 안보를 가지고 도박판에 내놓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요. 또 미국에다가 조금 이렇게 중재를 해달라고 했대는데 미국이 택도 없다고. 아, 우리는 거기 끼어들지 않는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우, 창피해요, 창피해. 그러니까 이제 결국 미국이 나서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은요 한국과 일본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면은 일본입니다. 맞습니다. 일본이에요. 맞아요.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이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앵글로색슨 애들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네. 유라시아 대륙을 포위한 전략에서 보면은 그래서 일본 선택할 수 없는데 미국한테 가가지고 중재해달라? 미국도 귀찮은 거예요. 맨날 징징대는 한국. 네. 지겨운 겁니다. 여러분도 지겹잖아요. 징징대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미국도 이제 니들 알아서 해라 하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미국이 노골적으로 우리한테 압력이 들어옵니다. 압력이 들어오면서 한국이 양보를 해라. 이제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깝깝하지요. 결국은 버티면 미국이 어떻게 정리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대통령이 외교 안보에 관한 거의 특히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에서 손을 놔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아니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리해가지고 자기 지지자들한테 욕먹느니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지지자들한테 욕먹느니 욕을 먹어야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지지자들만 보고 어떻게 외교 안보를 국가를 운영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지자들 눈치 보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나오는 청와대에 나와 있는 참모들이라는 무슨 뭐 외교안보 실장이란 헛소리 빵빵 하고 있고 이게 문재인 외교의 지금 실상인데 또 태국을 갔습니다. 태국 딸 만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만나겠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뭘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싱글벙글 웃나. 지금 버퍼링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저는 너무 한심한 게 지금 일본은요 오히려 큰 뭐 봉이라도 잡았다 이런 것처럼 네. 마구 뻗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아베한테 딸이 좀 붙을까 해가지고 이러고 싱글벙글 앉아있고 저는요 이게 제정신인가.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문재인 너무나 뭘 모르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몰랐던 게 아닌가. 그리고 정시하고 수시가 있는데 무조건 정시 늘리라고 또 이렇게 확 하는 것도 그전하고 완전히 뒤집어 있는데 이것도 정시하고 수시가 뭔지 구별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막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류님께서 태국에 집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허건날 이제 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지소미아 이 카드를 쓸 거를 뭐 안 쓸 거를 쓸 걸로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카드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카드인데 이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일 걱정되는 게요.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한미군의 방위 분담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그때 여러분께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1년마다 분담금을 갖고 이 딜을 하는 것보다 3년으로 해가지고 이거 한꺼번에 가야 된다. 좀 더더라도 이게 딜에서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다못해 전세를 하더라도 1년 전세를 하고 1년 뒤에 또 해요 하면은요 복비 또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2년을 하고 나서 거기에 묶어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즉 딜을 하는 사람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1년마다 하겠다면 그건 앞이 보이는 건데 그거를 서둘러 가지고 이 분담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어마어마하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전세 계약도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저는 앞으로 너무 걱정입니다. 자, 방위 분담금 이거 하게 되면은 지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많이 줘야 되는데 지금 워싱턴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 좀 더 이 워싱턴 조야와 많은 로비라든가 또는 사람을 보내서 단단하게 하면서 이 돈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문재인이가요, 54조 일자리 하겠다고요, 날려버린 돈하고 같은 겁니다. 그거를 조금 우리가 깎으면서 이번은 조용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문재인과 이 종북 좌파들이 조용히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2의 광우병, 제2의 효순이 미순이 사건을 얘네들이 막 뿜뿜할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이렇게 많이 둘 바에야 우리가 이거 가지고 무기 사자. 그래봤자 미국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주한미군 그럴 바에야 우리가 중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북중러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사각 동맹을 하자. 뭐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2의 임태훈이 안 나온다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감시를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두고두고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제 방위 분담금을 많이 주장을 하고 네. 있는데, 이건 미국이 툭툭 던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트럼프가 지금 계속, 트럼프는 계산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럼요. 최근에 미 국방장관의 연설 담당 보좌관이 쓴 책이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지금 화제지 않습니까? 네. 거기들 보면은 트럼프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한국이 공짜, 일본이 공짜, 독일 공짜. 그 가운데서도 한국이 가장 공짜로 모든 걸 먹고 있다. 내 나라. 그래서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국이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있는 한은요. 그럼 지금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이게 이제 거의 7조 가까운 돈이 그렇습니다. 되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본격화되면 좌파들이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아니 왜 미국한테 7조나 주면서 동족을 죽이는 전쟁 준비에 써야 되느냐. 7조 줄 바에는 우리끼리 하자. 네. 평화 비용으로 쓰자. 이 논리를 가지고 분명히 나올 당연하죠. 겁니다. 길바닥에서 난리 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 문제는 사실 민감해요. 그다음 이 7조 줄 바에는 우리 국민들 그냥 고등학생들까지 다 무료로 학비 주고 뭐 무료로 뭐 주고 이게 청년들한테 나눠준 게 낫지 않느냐. 이 논리를 대면은 중간층에 있는 청년들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 전략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반미 운동을 해 나가겠죠. 우리 미국이 뭐 우리 어려운데 말이야 저렇게 압박하고 말이야 미국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 논리를 치고 나오면서 서서히 반미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양키 고음 소리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현재 사실 주한미군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1년에 7조 뭐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성, 한반도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자, 주한미군 빠지면요. 당장 외국 투자가 막힙니다. 국내 막말해서 부자들부터 돈 빼내는데 가기 시작합니다. 국내 경기 붕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틀 생각하지 않고 이들은 결국은 또 이런 생각 할지도 몰라요. 네. 부자들 가면 좋겠네. 우리 안 찍을 표가 사라지니까 이 생각 할지도 그렇게 하고도 모릅니다. 남을 이 사람들은요.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감시하고 이 상황이 지나면 저라도 길거리에 나와서 제가 시위를 엄청나게 심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국가의 운명에 관련된 그렇습니다. 문제입니다.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해양 세력에 붙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인간들이 다시 대륙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대륙에 있는 국가는 뭡니까? 중국, 러시아, 독재 중에 독재. 한번 살아보라고 그랬어요. 난 좌파들 네. 시진핑 밑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맞아요. 그래서 한번 댓글 한번 대보세요. 김정은 밑에서 좀 살아봐야 돼요. 댓글 한번 대보세요. 아이고. 당장 소리도 없이 사라집니다. 당장. 현재 댓글 대듯이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미군이, 여러분, 저는 이제 늘 제 가슴속에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5만 4천 명의 미군이 이 한반도에서 6.25 때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숫자입니까? 그리고 15만 6천 명이 휠체어에 타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고마워해야 됩니다. 장면 정권, 이승만 정권 때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 이승만 정권 때는 100%, 80% 장면 정권 때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절반을 미군이 우리에게 원조를 해줬습니다. 미국이. 여러분 이거 잊으면 우리가
나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의리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한미군 나가라고요. 물론 미군의 어떤 동북아의 안보 전략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그것이 만약에 없다 했으면은 지금 우리는요 다 김정은이 밑에서 꽃을 흔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요. 자기랑 나랑은 아오지 저기 한강에 있었을까요? 성질이 이래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순데렐라님께서 입원해 계시대요. 빨리 쾌유하시고 퇴원하시고요. 근데 입원해 계시는데 문재인이 때문에 혈압이 안 내려간답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네. 아마 진짜 찰스님 말씀대로 우리 중국 공안에 즉결 처형당할지도 몰라요. 네. 레소시대라님 말씀하셨네요. 미군 참정 지역에 우리 군인 5명만 죽어도 우리나라에선 난리가 나겠죠. 그렇습니다. 대대적인 반미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제 현재 이 좌파들의 시나리오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민주당의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지소미아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촉박합니다. 이제 문재인 어떻게 결정할지 한번 두고 보는데 저희들이 계속 견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 앞에서는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국익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